정저우에 이어 광저우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정저우와 반대로 남부 지역에 위치한 광저우에도 정저우와 비슷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호 태풍 인파가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 남부 광저우 지역에 폭우가 들이닥쳤습니다. 7월 28일에서 30일 기간 동안 광동성에 위치한 광저우에 돌발 폭풍우가 몰아쳐 불과 1시간 만에 도시의 여러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하였고 30일에는 결국 지하철 21호선이 침수되었습니다. 마치 정저우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한 광저우의 폭우는 정저우와 무려 14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올해에는 중국 전역이 홍수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시작되어 중국 전역을 휩쓴 홍수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도시라 불리는 정저우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동부에 상륙한 6호 태풍 인파로 인해 동부 지역도 태풍과 홍수로 크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북부에 위치한 내이멍구 자치구는 댐이 2개나 붕괴되어 수많은 경제적, 인명적 손실이 있었고 수많은 농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저우마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도시가 침수되고 지하철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인명 손실에 대해서는 중공당국의 언론 통제로 인해 자세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파악이 가능한데요. 현재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자연재해와 중공 정권의 만행과 감추던 사실이 발각될 경우 중국에 일어날 폭동 등의 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 지하철 21호선에 있는 선저우역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정저우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시민들이 긴급히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역 측에서는 폭우로 인해 공사 중이던 담장이 무너져 물이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상자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저우에서 언론 통제와 말도 안 되게 피해 규모를 줄인 중공 당국의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도시 개발은 빠르게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날림으로 지으면서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도시를 만들었으나 실제로 내실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번 홍수로 완벽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하수시설이나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에 완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난잡하게 이루어진 도시개발로 인해 중국은 취약점을 개선할 방법마저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현재 처한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수출이 약화되어 올 초만 해도 그나마 살아날 것 같다던 중국의 증시는 현재 대폭락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나름대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타개해보겠다고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나선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예측이 불가능하고 반시장적 형태를 이루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단 이틀 만에 4%가 하락해버려 중국 경제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등의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순식간에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분야의 기업들의 증시가 순식간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보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로 인해 탈레반의 표적이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구르인들과 이슬람에 대한 탄압으로 생겨난 동키르키스탄 독립운동은 이미 조직을 결성하였고 이 단체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지원 아래 무기와 훈련을 받으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했으며 탈레반을 비롯한 순위파 이슬람 단체들이 참가할 조짐을 보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티벳에서는 티벳 망명정부의 인사들이 미국 당국과 접촉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티벳 독립운동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내이먼구에서는 큰 홍수로 댐이 붕괴하여 큰 타격을 받는 등 소수민족들의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있어 중공 당국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한족들마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공 당국이 언론 통제 및 검열을 강화하고 정저우에서는 계엄령까지 선언하여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저우시에는 중공 당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투고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저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진광터널의 사고 원인이 사전 통보 없이 당국이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큰 폭동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중공 당국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저우 방재센터가 21일 새벽 1시에 내린 통보에 따르면 상정댐에서는 이미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류로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류한 지 14시간이 지난 후에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미 물에 정저우가 떠내려간 후에나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하는 한 관리에 따르면 정부가 물을 방류하면서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고질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댐방류 때문에 집이나 논밭, 농작물 가축 등에 있는 피해를 보상하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몇백억 이상의 수없는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피해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라면 2봉지를 나눠줘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물을 방류하여 피해가 더욱더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중국의 방송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공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저우에 침수된 지하철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희생자의 그 숫자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현장에는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와 사망한 희생자들의 신체에서 장기의 일부를 빼갔다는 증언과 증거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진도 도저히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득이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으며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중공 당국이 저질렀다는 것만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실이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단순히 폭동 정도가 아니라 내란이 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폭동 조짐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저우시가 속해 있는 허난성은 중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돼지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100만 마리의 돼지가 홍수로 폐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전염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는 다른 형태의 돼지 독감이 발생하여 또 다른 돼지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을 정도로 식량으로서 돼지의 중요성은 중국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 2018년에 일어난 돼지 독감으로 인해 대량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 돼지값이 올라 중국의 경제는 물론 중국의 민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중국 자체의 경제 사정이 좋을 때였음에도 중국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중국 자체가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커다란 경제적 피해, 그리고 미중 경제전쟁으로 중국 당국이 빼내든 규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증시 하락, 거기다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어오는 전쟁의 조짐과 소수민족들의 봉기 조짐, 그리고 오경에 이르는 중국 정부의 부채까지, 이 문제 하나하나만으로도 중국이 휘청거릴 정도의 큰 문제이지만 복합적으로 동시에 중국을 타격하는데 외부적인 문제들은 이미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지 딱 100년이 되었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중국에 큰 위기가 닥쳐온 적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로 중국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중국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여러 개로 쪼개져 버리는 것을 막지 못할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당분간 중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점에서 분석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중국이 무너진 이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